워낙 그 존재감이 커져서 이제 좀 자세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솔라나? 그러니까 솔라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더리움의 킬러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비켜. 네, 이더리움 우리가 대체하겠어. 물론 이제 솔라나 쪽의 공동 창업자들은 네. 이런 말도 하거든. 어차피 이더리움은 죽일 수 없고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웹3의 세계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포지션 자체가 이더리움의 많은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더리움이 워낙 많은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만 가져가도 사실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전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제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5분의 1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시장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그걸 또 뺏어가냐에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솔라나가 굉장히 빠르게 올해 초 대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습니다. 대등대등한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그새 그리고- 많이 컸다 이거네요. 예전에는 오.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오늘 날짜로는 5위입니다. 지금 솔라나가. 와. 그래서 1위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체의 반 암호화폐. 2위가 이더리움, 전체의 5분의 1. 3위가 이제 바이낸스 코인, BNB. 4위는 테더, USDT는 근데 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네. 5위가 이제 솔라나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졌어요. 네, 똑똑한 일단 기술자분들만 모였어요. 똑똑한 그 기술자분들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똑똑하다 일단. 업계 내에서도 정말 뒤지지 않은 완전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가장 빠른 이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맞아. 그때도 얘기했었어. 네. 그때 얘기해 주신 게 다른 건 모르겠고 솔라나는 빠르다는 것만 기억하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빠르다고. 정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확장성이나 이제 이 빠름 정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훌륭해 로 가려 했고 이제 초당 뭐 5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만들고자 했고 실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정확히는 지금 뭐 6만 5천 건이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초당 한 10건을 거래를 처리를 하고요. 되게 느리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초당 한 20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되게 전통권에서 많이 쓰는 비자 있잖아요. 비자 카드 뭐. 네, 비자 카드. 비자도 초당 6만 5천 건? 이라 해서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이 약간 내세우는 거는 전통권에서도 속도 차이를 느끼지 못 속도가 비슷해가지고 일반 서비스들과 이 블록체인이라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겠다. 약간 이런 포부를 갖고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겁내 좋은 컴퓨터 썼다 했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 밸리데이터로서 네. 일단 참여하는 밸리데이터의 그 하드웨어 사양이 너무 비싼 거의 너무 슈퍼컴퓨터급. 고급 컴퓨터들만 쓰게끔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장비가 너무 좋다. 여기 노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DPoS 방식이라 하는데 저희 POW, POS는 다 얘기했잖아요. 네, 프루브 오브 워크,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네, 프로 오브 스테이크에서도 이제 노드들, 검증인들을 딱 그냥 셀렉티브하게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라나에서도. 네. 그래서 좀 뭐 비판이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자기네들에게 이 조건에 맞는 노드를 이렇게 설치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대비는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이제- 살짝 헷갈렸어 지금. 그런 얘네 서버를 운영하는 네. 컴퓨터 혹은 그게 네.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뭔가 검증을 거쳐서 노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탈중앙화인 거는 아닌데 그거를 주는 대신에 속도의 장점을 굉장히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보통은 근데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일반인도 아마 그냥 셋업은 가능할 건데 네. 근데 다만 셋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 채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리어드 수익, 검증 리어드 수익을 얻으려고 할 텐데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맞지만 그거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다. 보통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네. 그 프로그램에 지원한 밸리데이터 중에 이제 일부를 계속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라나 재단에서. 암호화폐 쪽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네. 퀀트나 이런 업체들이 주로 전개하는 전략 중에 이제 좋아하는 전략이 이제 거래소 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을 그쵸. 그래서 거래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알고리즘적으로 바로 그 가격 차를 인지를 해서 예를 들어 뭐 업비트에선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뭐 5만 불에 팔리는데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이 뭐 4만 9천 불에 팔린다. 그럼 빨리 사서 여기다 팔면 바이낸스에서 된다. 사서 업비트에 팔면 1000불 이득을 얻잖아요. 네. 그걸 동시에 해버리면. 그걸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를 이제 퀀트 업체들이 이제 거래소 차익 거래 전략이라 해서 많이들 쓰는데 아, 이제 그거를 디파이에서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 그쵸? 컨트랙트 플랫폼 위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니스왑에 올라와 있는 토큰의 가격이나 뭐 스시스왑에 올라와 있는 토큰의 그걸 가격이나 비교해가지고 예, 뭐 비교해가지고 바로 또 이제 차익 거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디파이 내에서도. 근데 이더리움 내에서는 그런 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일단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 아, 거래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제 거래가 그게 이제 체결되는 데까지 보통 한 10초 정도 10초 이상은 걸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블록이. 그 퀀트 트레이딩 네. 세계에서는 10초는 엄청 긴 시간이다. 엄청 긴 시간이니까 아하. 이들은 0.1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하. 그걸 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MEV라는 또 개념도 하나 설명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MEV.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Minor Extractable Value라고 해서 이제 채굴자가 추출 가능한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냐면 이더리움이 보통 이제 10초에 하나씩 블록이 이제 그 검증이 완료가 되고 파이널라이즈드가 되는데 완결이 돼서 이제 그 블록은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면은 그 10초 동안 이 거래 순서들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채굴자 입장이면 검증인 입장이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블록들. 네, 앞으로 이루어질 블록들이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래가 먼저 체결되게 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 거래는 무엇을 사는 거래예요. 그럼 내가 얘 거래보다 더 빨리 한 칸의 블록을 앞에 해서 얘를 먼저 사게 하면은 얘는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니까 네. 나의 거래를 블록을 수수료를 높게 줘가지고 얘보다 아. 더 빨리 거래가 일어나게 해서 나는 거기에서 단기 수익을 벌어야지. 이런 식의 트레이딩이 가능해져요. 이더리움에서요. 이더리움 상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 거래를 시킬 때 있어서 수수료를 더 많이 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체결하게 하니까 밸리데이터 그쵸. 입장에서 가스비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쵸.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걸 순서에 노리는 것들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그게 MEV거든요. 그게 MEV다. 네, MEV. 네. 이제 그게 엄청 크대. 하루에도 뭐 10억 원 이상이 넘는 규모가 MEV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액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뭐 고래라든지 혹은 어찌됐든 유저도 그 손해를 MVB 보는 때문에 거지. 계속 손해를 보고 그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MVB에 대해서 이 MVB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이 10초 이 거래 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대로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야 또 전체에 결국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차익 거래고 똑똑한 애들이 그걸 하는 것은 가만히 냅둬야 시장이 자유롭게 더 완벽한 모습으로 간다. 네. 효율적 시장 가설론을 또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 속에서도. 근데 보이지 않는 손. 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이렇게 알아서 자유롭게 흘러가게 한다. 근데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거래에서 계속 손해를 본다면 내가 그냥 거래를 낸 건데 내가 낸 신호를 보고 먼저 이제 본인이 그걸 읽어서 더 먼저 사버리면은 일단 기분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죠. 네. 예, 그 유저들이 그걸 안 하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고 싶을 동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점점 거래량이 많고 해버리면 혹은 내가 헤지 펀드야, 디파이의 큰 이제 퀀트 트레이더야. 근데 이런 MVB가 있는 곳이랑 없는 곳에서의 승부랑 또 없는 곳에서 없는 하는 게 곳에서 조금이나마 플레이하는 게 내 수익률이 그쵸, 높아질 수 나의 있을 것이다. 수익률이라든지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솔라나는 그럼 어떻게 MVB를 대하냐 했을 때 솔라나 내에선 MVB가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너무 왜냐면 빠르니까. 너무 빠르게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솔라나는 또 그걸 되게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도 없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해서 우리들의 플랫폼이 좋다라고 저 네네네. 주장을 한다. 그래서 솔라나는 그냥 네. 빠르다고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제 네. 계속 근거들이 나온 거네. 근거들이 빠름으로 나온 인해서 거죠.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솔라나는 내레티브가 정말 가장 빠른 스마트 컨트랙트 뿐만 아니라 디파이에 가장 최적화된 또 거래 플랫폼으로서 정말 트레이딩에서 가장 최적화된 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죠.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디파이 그런 거래소 금융거래 측면에서 이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좀 아직은 막 상상이 되진 않아요. MEV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빠르면 뭐 그냥 우리 입장에서야 빨리 뭐 거래가 된다, 만족스럽다 그 정도인데 이미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솔라나가 단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살짝 안 와닿거든요. 빠르고 두 번째는 싸죠. 거래 수수료가 싸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한 건에 0.0001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 거네요. 거의 없다고 어허. 볼 수 있고 실제로 거의 발생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한번 거래할 때 보통 저는 한 20달러 내외로 계속 내는 것 같거든요. 수수료 한 번당. 네. 뭐 그거 근데 솔직히 2만 원, 3만 원씩 내면은 요새 근데 네. 듣기만 해보면 되게 막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가격도 싼데 속도도 빨라. 그냥 가성비가 짱인 거잖아요. 가성비가 짱이죠. 그럼 진짜 좋긴 하네. 엄청 좋죠. 코인재테크스쿨은 유튜브, 팟캐스트 두 가지 포맷으로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매달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